자, 이제 오늘 강의는 ETF 관련된 강의인데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우리나라 ETF 시장의 최고 권위자를 모셔왔는데 지금 현업에 계신 관계로 직접적인 출연은 못 하시고 저희가 ETF 관련된 강의를 오늘 우리 셋 다 모두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 박수. 와.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간단하게 ETF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TF는 기본적으로 약자입니다.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서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는 한국말로 뭐냐? 집합투자증권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돈이 한 군데 모여서 집합투자를 해서 나눠 갖는다라는 의미의 집합투자증권 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펀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 가셔서 뭐 많이 투자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ETF라는 Exchange Traded Fund라는 상품은 굳이 은행이나 증권사의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혹은 HTS 주식 단말기를 통해서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펀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가까운 비근한 예로 보면 택시라는 걸 타고 다닐 때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멀리 가거나 할 때는 콜택시를 전화를 해서 콜 요금을 좀 내고 콜택시를 타고 다녔었는데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생기고 나서 또 카카오 택시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이걸 어떻게 쓰는 건가 싶었었는데 이제는 뭐 카카오 택시 아니면 거의 택시를 뭐 다른 방법으로 타지 않을 정도로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의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전혀 다른 분야긴 합니다만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큰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펀드에 가입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에 방문을 하거나 혹은 증권사에 방문을 해서 직접 어떤 PB들을 통해서 가입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형태의 투자 상품만 접했었는데 최근 수년 사이에 보면 ETF라는 금융상품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고요. 제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제는 뭐 2명, 3명 중에 1명은 ETF를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ETF라는 금융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제일 먼저 ETF라는 금융상품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약 한 10년 정도 먼저 도입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료에서 보시는 뭐 문구들을 잠깐 읽어드리면 뭐 나는 오늘 스파이 100주를 샀다. 뭐 난 다이아몬드 200주를 샀다. 난 큐브 300주를 샀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은 흔히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파이, 다이아몬드, 큐브라는 것 자체가 사실 ETF에 대한 어떤 닉네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뭐 ETF 상품들 같은 경우 보면 코덱스 200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 특히나 이제 9시 뉴스의 증권 코너를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가 많이 된 주식 뭐 1순위는 삼성전자 뭐 2등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ETF라는 금융상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ETF라는 금융상품이 이제 저변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큰 자금들이 기존의 펀드, 소위 말하는 액티브 펀드에서 자금들이 많이 유출이 돼서 ETF를 비롯한 인덱스 펀드의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수치상으로 좀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작년도 말이죠.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최근 한 5, 6년만 살펴봤을 때에도 글로벌리 ETF 시장이 매년 16%, 17%씩 성장을 해왔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보다 좀 더 높게 거의 20% 가까운 성장을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투자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투자자들이 ETF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ETF가 뭐길래 많은 투자자들이 ETF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ETF라는 금융상품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인덱스 펀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된다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을 해서 모바일 형태가 됐든 웹의 형태가 됐든 혹은 증권사에 방문해서 주문을 하던 일반 주식 거래처럼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초 지수, 목표로 하는 성과를 추적하겠다라는 기초 지수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 집합투자증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이라는 특정한 기초 지수를 따라가고자 만들어져 있는 ETF가 코덱스 200 혹은 타이거 200 이와 같은 ETF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 수익률을 따라가고자 약속되어 있는 지수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따라간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덱스 200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의 성과가 5%가 상승을 하면 코덱스 200의 성과는 5% 상승하도록 맞춰져 있다. 반대로 코스피 200의 성과가 5%가 빠지면 코덱스 200의 성과는 5%가 하락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 인덱스 펀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인덱스 펀드가 굳이 은행이나 증권에 방문하지 않아도 내가 내 책상에서 내 핸드폰으로 그런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것이 ETF가 가진 특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화면이 어떤 증권사마다 화면 모습은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보여지는 현재가 화면인데 이런 현재가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런 돋보기를 통해서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종목명을 검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종목명을 검색할 때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검색을 하면 삼성전자 개별 주식에 대한 호가창과 매매 동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똑같은 검색창에 ETF라는 구분 섹션이 아마 있을 거고요. 거기에 ETF 이름 코덱스 200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 혹은 타이거 200과 같은 ETF에 대한 종목명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일반 주식과 동일한 형태의 매매하실 수 있는 화면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TF라는 금융상품에 더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도 손쉬울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기초지수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기초지수를 선택할 건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골드 선물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골드 선물 지수를 기초지수라는 ETF가 여러 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골드 선물을 기초지수에서 따라가는 ETF를 선택만 하면 그래서 걔를 손쉽게 매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다. 내가 어떠한 지수를 내가 따라가고자 할지 어떤 지수의 성과를 내가 취하고자 할지만 선택하면 그 다음 스텝이 너무나 쉽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운용의 투명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증권, 소위 말하는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그 펀드 내에 어떤 종목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없는데 모든 ETF는 쫓아가고자 하는 지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코덱스 200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해당 ETF 운용사의 홈페이지 혹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혹은 증권사의 HTS 등을 통해서 매일매일 코덱스 200은 200개의 종목들이 어떻게 어떠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내 ETF가 지금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약 450개 정도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글로벌 대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미 약 450개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해외 커머더티, 채권,
거기에다 더불어서 국내 주식 혹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한 배의 성과를 추적하는 ETF들, 혹은 레버리지형, 혹은 역의 수익률 따라 인버스 형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 자산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라서 투자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이 사실 제일 큰 장점이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존하는 금융상품들 중에서 사실 가장 저렴한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국내 주식의 지표지수를 따라가는 ETF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10bp에서 20bp, 즉 0.1%에서 0.2% 연간에서 지불하는 보수 총합이 연 0.1에서 0.2% 수준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펀드들, 주식형 펀드들에 가입을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총 보수가 연간에서 적게는 한 1.5%에서 많게는 한 2.5%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ETF의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적게는 한 7분의 1, 많게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굉장히 저렴한 보수를 지불을 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인덱스 펀드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인 주식은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도를 할 때 무조건 0.25%의 매도 시의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부과가 됩니다.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매도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0.2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ETF의 경우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처럼 거래하지만 주식을 투자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부분을 면제를 받고 있다는 측면이 또 ETF가 또 많은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세 페이지 동안 보여드리는 예시인데요. 우리나라에 450개에 달하는 ETF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예시로 몇 가지들만 좀 장표를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외에 쭉 내려가다 보면 예를 들면 코스닥 150이라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에 투자가 되는 ETF도 코스닥 150 ETF 이런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칸 중간 정도를 보시면 코덱스 코스피라는 ETF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ETF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늘 2100을 찍었다 혹은 2000을 돌파했다 혹은 2300을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보시게 되는데 그러한 코스피 지수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ETF가 코덱스 코스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ETF를 투자하실 때는 해당 ETF가 추적하고자 하는 기초지수가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더 이상 이 ETF의 성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시로 처음에 보여드린 국내 주식 ETF뿐만이 아니라 해외 혹은 커머더티에 투자되는 자산들도 많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선진국 23개국에 투자가 되는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MSCI 선진국 지수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ETF가 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선진국 MSCI 월드와 같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이런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 선진국 23개 국가에 약 1600 종목 이상의 종목을 내가 직접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커머더티 자산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이 이외에도 많은 커머더티 자산에 대해서 성과를 좀 트래킹할 수 있는 ETF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WTI 원유의 가격을 추적하는 ETF들, 골드 선물에 대한 부분들, 은, 구리, 콩, 농산물, 미국 달러 굉장히 다양한 커머더티의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추적하는 ETF들이 이미 국내 시장에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은 사실 다 국내,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또 돌리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되는 이미 종목들이 해외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국내 증권사의 HTS나 모바일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000개가 넘는 ETF들에 대해서도 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굳이 증권사에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증권사의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모바일 앱 혹은 홈트레이드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최근에는 ETF가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모든 증권사들이 별도의 ETF 관련된 섹션들을 다들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ETF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450여 개의 ETF들 그리고 글로벌리 상장되어 있는 수천 개의 ETF들 종목들을 다 검색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ETF들을 보실 때는 그 종목들의 기초 지수가 무엇인지, 이 ETF가 어떠한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고자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반 개별 주식처럼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손쉬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오늘 말씀드린 ETF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수.